봄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은 언제나 공기가 달랐다. 흙 냄새와 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는 나이가 들어서도 잊히지 않는 냄새 중 하나였다. 이진수는 창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었는지 이른 새벽부터 방 안으로 스며든 바람에 눈을 떴다. 커튼이 하얗게 부풀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다 그는 오랫동안 천장을 보았다. 72살. 그 숫자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그를 먼저 찾아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허리가 뻐근했다. 무릎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므로 그는 크게 개의치 않고 바닥에 발을 내려놓았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루에 닿는 감촉, 그것도 매일 아침 처음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늘 익숙한 감촉이었다. 부엌에 나가 물을 끓였다. 찻잔은 2개였다. 찬장에는 언제나 2개가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진수가 쓰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이었으므로 굳이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는 것이었으므로 그냥 2개가 있었다. 찬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창밖을 보았다. 좁은 골목 끝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를 줄기가 2팔로는 감을 수 없을 만큼 굵은 나무였다. 봄이었으므로 이제 막 연두빛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어린 잎들은 아직 부끄러운 듯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려 있었다. 진수는 그 나무를 오랫동안 보았다. 50년이 지나도 은행나무는 거기 있었다. 사람은 변했고 골목은 변했고 이 마을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나무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쓸쓸하기도 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는 그 따뜻함을 천천히 삼켰다. 처음 이 마을에 온 것은 18살이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는 외삼촌 댁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 읍내로 왔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짐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낯선 거리를 두리번거리던 그때의 느낌을 그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어딘가 설레면서도 막막했던 그 2가지 감정이 묘하게 뒤섞인 느낌. 외삼촌 댁은 읍내에서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좁은 골목길에 있었다. 붉은 벽돌담에 파란 대문,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외숙모는 문을 열어주며 진수를 보고 키가 크네 하고 한마디 했고 진수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다. 그 집 옆집에 은행나무가 있었다. 지금 진수가 매일 아침 바라보는 바로 그 나무였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 학교, 새 친구들, 낯선 방언, 어색한 하숙집 생활. 밤이면 고향 어머니 생각에 이불을 당겨쥐었다가 새벽에야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 시절 진수의 세계는 아직 작고 좁았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냥 그런 시절이었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봄이 한창이었다. 은행나무의 잎이 제법 풍성하게 달렸고 오후의 햇살이 그 잎 사이로 떨어져 골목 바닥에 얼룩얼룩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진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행나무 아래 서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고등학생이었다. 교복을 입고 교복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2 손으로 책을 들고 읽고 있었다. 그 집중된 얼굴이 진수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했더라. 너무 고요했다.
시끄러운 세상과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진수는 멈춰 섰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진수는 몇 걸음 더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외삼촌 댁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다 말고 다시 한번 그쪽을 보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하루하루 봄이 짙어지면서 은행나무 아래 그 자리는 그녀의 자리가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시간이면 그녀는 거기 있었다. 늘 책을 들고 가끔은 공책에 무언가를 쓰기도 했다. 진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시였다는 사실이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이었다. 이름을 알게 된 것은 한 달쯤 더 지난 뒤였다. 마을 이발소 앞에서 진수가 자전거를 세우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진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진수는 며칠을 그 웃음 생각을 하며 지냈다. 여름이 왔다. 더위는 그 읍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은행나무 잎이 짙은 초록으로 짙어졌고 나무 그늘은 더 깊고 시원해졌다. 수연은 여름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던 시절 은행나무 그늘이 가장 시원한 자리였을 것이다. 진수와 수연이 처음 말을 나눈 것은 7월 어느 날 오후였다. 수연이 들고 있던 책이 바람에 날아갔다. 진수는 마침 근처에 있었고 날아간 책을 집어 가져다 주었다. 수연은 고마워요 했고 진수는 이해했다. 그게 첫 대화였다. 두 번째 대화는 일주일 뒤였다. 수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저쪽 집에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진수는 네, 이사 왔어요 했다. 수연은 그럼 이웃이네요 했다. 세 번째 대화는 이틀 뒤였다. 네 번째는 그 다음 날. 다섯 번째부터는 날짜를 세지 않았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많은 말을 나눴다. 책 이야기, 학교 이야기, 장래 이야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진지한 이야기들. 수연은 말이 느렸지만 생각이 깊었다. 진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을 오래 기억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다. 나는 나중에 서울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글을요? 네. 소설을. 아니면 시라도.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잘 쓸 것 같아요. 수연은 그 말에 잠깐 놀란 표정을 했다가 다시 책을 들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척하면서 살짝 웃고 있는 것을 진수는 보았다.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었다. 그 노란색이 얼마나 선명했던지 진수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색깔을 눈에 담으면 18살 가을이 떠올랐다. 그게 기억이라는 것의 신기한 점이었다. 어떤 냄새, 어떤 색깔, 어떤 소리가 수십 년 전으로 사람을 순식간에 데려가는 것. 그해 10월이었다. 수연이 처음으로 진수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었다. 나무잎 하나가 바람에 지는 걸 보며 쓴 시였다. 길지 않았다. 짧은 시였는데 읽고 나서 진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뭔가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감동이었다. 좋아요.
진수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수연은 그 한마디에 공책을 소중하게 가슴에 안았다. 11월이 오고 나무잎이 다 졌다. 은행나무는 가지만 남아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으로 불어왔다. 수연은 더 이상 나무 아래 서 있지 않았다. 진수는 창문으로 그 빈 자리를 보며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을 느꼈다. 방학이 가까워질 무렵 진수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떠나는 날 아침 은행나무 아래에서 수연을 만났다.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수연은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었다. 방학 잘 보내요. 네. 수연 씨도요.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진수는 그 인사를 나누면서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했다. 버스가 떠나는 동안 창밖으로 읍내가 멀어지고 은행나무가 멀어지고 수연이 아마도 그 자리에 아직 서 있었을 멀어져 갔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진수가 다시 읍내로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없었다. 외숙모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 주었다. 옆집 한씨네가 이사 갔다고. 수연 아버지 직장 문제로 급하게 다른 도시로 갔다고. 며칠 전에 이사짐차가 왔다 갔다고.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외숙모가 말하는 동안 진수는 마당을 보았다. 감나무에 아직 잎이 없었다. 봄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진수는 창문을 열었다. 은행나무가 보였다. 잎이 없는 은행나무, 검고 가는 가지들이 차가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 나무를 보았다. 수연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연락처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전화도 귀했고 주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방학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생각했었다. 당연히 거기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거기 없었다. 진수는 며칠 동안 학교를 오가며 수연이 다녔던 여고 앞을 괜히 천천히 걸어가기도 했다.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고. 물론 만나지 못했다. 봄이 왔다. 은행나무에 다시 연두색 잎이 돋아났다. 나무 아래는 비어 있었다. 그해 봄, 진수는 처음으로 혼자 걷는 법을 배웠다.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터득한 것이었다. 수연과 함께 나눴던 오후의 시간들이 이제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진수는 수연이 읽던 것과 비슷한 책을 찾아 읽었다. 그녀가 어떤 시인을 좋아했는지,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 대화 중에 들었던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났다. 수연이 시를 보여주던 날, 그 공책의 표지가 하늘색이었다는 것을,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는 것을, 공책 겉면에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기억났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은행나무는 또 노랗게 물들었다. 진수는 그 아래를 지나다가 잠깐 멈췄다. 바람이 지나가며 노란 잎을 두어 개 떨어뜨렸다. 잎들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뭘 보나? 하고 물었다. 진수는 아무것도요.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수는 서울로 갔다. 대학 진학은 못했지만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시대가 그랬다. 서울은 크고 낯설었다. 사람이 많았고 빠르게 움직였고
진수는 그 빠름 속에서 쉽게 지쳤다. 그러나 살아야 했으므로 그는 일했다. 서울 어느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받고, 거기서 몇 년 일하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무역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20대가 지나갔다. 바쁘고 빡빡하고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것 같은 세월이었다.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수연을 생각했다. 어떤 노란 잎이 지는 날, 어떤 봄날 나무잎 냄새가 나는 날, 어떤 하늘색을 보는 날. 생각이 났다가 지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찾을 방법도 없었고 찾아야 할 이유도 막연했다. 기억 속에서 수연은 조용히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다. 책을 들고 진수는 그 이미지를 지우려 한 적이 없었다. 지워지지도 않았다. 32살에 결혼을 했다. 상대방은 진수가 다니던 회사 동료의 동생이었다. 이름은 오선미였다. 처음 만났을 때 진수는 그녀가 웃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수줍어하면서도 솔직한 웃음이었다.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서 진수는 이 사람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용한 감정이었지만 그것이 진수가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사랑이었다. 선미는 진수보다 5살 아래였다. 소박하고 부지런하고 불평 없이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진수는 선미를 아꼈다. 진심으로. 그것은 분명했다. 2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방 2개, 좁은 부엌, 창문에서는 건너편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선미는 그 작은 집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진수는 선미가 꾸며놓은 집을 좋아했다. 아이는 2명 생겼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 실감이 무겁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40대가 지나갔다. 선미는 부지런히 살림을 했고 진수는 부지런히 일을 했다. 그것이 그 시절 2 사람의 삶이었다. 특별히 행복하다고 느낀 날도 있었고 특별히 힘들다고 느낀 날도 있었다. 대부분의 날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그러면서도 돌아보면 소중한 시간들. 아들은 컸고 딸도 컸다. 아들은 대전에 자리를 잡았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다. 집이 비었다. 빈 집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에 익숙해질 무렵 선미가 아프기 시작했다. 선미가 처음 몸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은 진수가 60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했다. 병원에서 위장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듬해 봄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는 달랐다. 위암이었다. 진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사람이 많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카트를 끄는 간호사, 어딘가로 걸어가는 보호자들. 그 모든 것이 진수를 지나쳐 갔다. 진수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미는 수술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았다.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선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진수를 더 힘들게 했다. 고통스러울 텐데 웃으려 하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진수는 그때 알았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선미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회복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2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 말이 많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러나 선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치료 후에도 체력이 돌아오지 않았고 면역이 약해졌다. 작은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길어졌다. 65세 되던 해 겨울이었다. 선미는 처음 입원했을 때도 퇴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미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진수는 잘 울지 않았다. 아들이 울었고 딸이 울었다. 친척들이 와서 울었다. 진수는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밥을 먹으라고 권했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날 밤,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진수는 선미가 늘 앉아 있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소파의 왼쪽 끝. 선미는 늘 거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다. 이따금 진수가 왜 항상 거기만 앉아? 하고 물으면 여기가 제일 편해 하고 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꺼진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다음 해 진수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읍내로 내려왔다. 아이들이 반대했다.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대전에 살면 아들 집 근처에 살 수 있다고.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읍내로 가겠다고 했다. 읍내 낡은 집 한 채를 전세로 구했다. 좁은 골목 안쪽 은행나무가 보이는 곳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진수가 어느 정도 찾아서 간 것이었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집 안의 짐을 풀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은행나무가 보였다. 그 봄에도 나무는 연두색 잎을 내밀고 있었다. 진수는 창문 앞에 서서 오래 그것을 보았다. 반세기가 지난 나무, 자신보다 먼저 거기 서 있었고 자신이 간 뒤에도 거기 있을 나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다가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산책을 나가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 책을 읽거나 텃밭을 보고 저녁에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이진수의 하루였다. 소박하고 반복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하루. 그러나 진수는 그 하루가 싫지 않았다. 고요함이 이제는 익숙했고 익숙함 속에서 작은 것들이 보였다. 아침마다 2개의 찻잔을 꺼내는 것도 그렇게 시작된 습관이었다. 처음에는 선미를 위해 꺼냈다. 오랜 습관이 남은 것이었다. 나중에는 선미인지 수연인지 모를 어떤 기억을 위해 꺼내는 것인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2개를 꺼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하나만 꺼내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은 이사 온 첫 해 여름이었다. 집 뒤편에 조그만 흙밭이 있었다. 집주인이 아무것도 심지 않아 잡초만 자라고 있었다. 진수는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엎고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물을 너무 많이 줬다가 물을 너무 적게 줬다가 비료를 언제 줘야 하는지 몰라서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물어가며 그래도 조금씩 자랐다.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상추가 먹을 만큼 자랐고 고추도 빨갛게 익었다. 진수는 상추를 뜯어 쌈을 싸서 먹으면서 혼자 먹는데도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노랬다. 그 색깔은 해마다 보아도 새로웠다. 진수는 가을이 오면 창문을 오래 열어두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면서 차를 마셨다. 이따금 잎 한 장이 날아와 창틀에 걸렸다가 다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럴 때 진수는 수연이 썼던 시를 생각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잎이 지는 것에 대한 시였다는 것, 짧았다는 것, 읽고 나서 가슴에 무언가가 울렸다는 것. 그 느낌은 기억났지만 글자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 갔다고 했다.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50년 동안 그게 전부였다. 오부 읍내의 오래된 서점. 진수가 그 서점을 처음 발견한 것은 이사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읍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에 있는 간판도 작고 창문도 작은 낡은 책방이었다. 지나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가 보았다. 안에는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구석진 곳에 낡은 목재 의자 2개가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안쪽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진수가 들어가자 할머니는 눈을 들었다가 다시 뜨개질로 돌아갔다. 관심 없다는 것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진수는 천천히 서가를 돌았다. 오래된 책들이 많았다. 절판된 책들, 낡고 바랜 표지들. 그 사이에서 진수의 손이 멈춘 것은 쓰지 하나였다. 얇은 책이었다. 표지에 이름이 있었다. 한수연 시집. 그 계절의 잎새들에게. 진수는 그 책을 한동안 들고 서 있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한수연. 수연이라는 이름은 드물지 않았다. 한씨도 드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책을 펼쳤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은 은행나무 아래서였다. 진수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눈이 글자 위에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책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책 팔아요? 할머니가 책을 보더니 당연하지 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진수는 5,000원을 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책을 열지 못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책을 열었다. 첫 번째 시를 읽었다. 은행나무 아래서 시의 첫 줄은 이랬다. 바람이 지나가던 날, 오후, 나무잎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날아갔다. 진수는 읽다가 멈췄다. 그 느낌이었다. 50년 전 그 시를 처음 읽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울리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는 뒷표지를 넘겼다. 저자 소개란에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나이 든 얼굴이었다. 그러나 진수는 알아보았다. 눈이 그랬다. 말없이 책을 읽던 그 눈빛이 그 눈에 있었다. 한수연 시인, 1944년생. 전남 광주 출신이라고 했다. 전남 광주. 그녀의 고향이 거기였는지는 진수도 몰랐다. 이 읍내 출신이 아닌 것이었다. 책 안쪽에 출판사 이름이 있었다. 서울의 작은 출판사였다. 진수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진수는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쓰다가 찢었다. 두 번째도 찢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밝혀야 할지. 50년 전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불확실한 사람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세 번째에는 짧게 썼다. 오래전 이진수라는 사람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읍내에서 사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잠시 만났던 사람이 이 편지를 씁니다. 시집을 읽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서를 읽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출판사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출판사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몰랐다. 전달해 준다 해도 답장이 올지 몰랐다. 같은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여름이 갔다. 가을이 왔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진수는 아침마다 창밖을 보았고 오후에는 텃밭을 보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진수는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기억하더라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 어느 쪽이든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집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가끔 꺼내 읽었다. 은행나무 아래서 라는 제목의 시를 읽을 때마다 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다음 시로 넘어갔다. 봄.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었다. 올해는 처음부터 모종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보기로 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 위에 날마다 와서 들여다보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 어느 날 아침 첫싹이 났다. 진수는 그 작고 연두색인 두 잎을 오래 바라보았다. 여름.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왔다. 7살 손녀는 텃밭에 있는 고추를 보고 빨개 하고 외쳤다. 진수는 그 아이 손을 잡고 고추를 따주었다. 손녀의 손바닥이 작고 따뜻했다. 저녁에 손녀가 잠든 뒤 아들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여기 외롭지 않으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진짜요? 진짜. 별로 안 외로워.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진수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이었다. 가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진수는 처음으로 낙엽을 모았다. 은행잎 몇 장을 주워 집으로 가져와 책 사이에 끼워 말렸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하고 싶었다. 마른 은행잎을 시집 속에 끼워두었다. 겨울. 눈이 왔다. 골목에 눈이 쌓였다. 은행나무 가지에도 눈이 쌓였다. 진수는 빗자루로 골목 눈을 쓸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서 힘들게 왜 쓸어요 했다. 진수는 안 하면 미끄러워서요 했다. 눈을 쓸고 나서 뜨거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 위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을 받았다. 오래전 헤어진 친구들이 동창회를 만들어 가끔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석한 적이 없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바빴다는 핑계로 읍내로 내려온 후에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나 이번에는 오랜 친구 박상도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너 이제 읍내 살잖아. 이번엔 꼭 나와라 했다. 박상도는 진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나이가 들면서 뜸해진. 반가웠다. 동창회는 읍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있었다. 10명 남짓 모였다. 진수는 들어서면서 얼굴들을 보다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헷갈렸다. 50여 년이 지나면 얼굴이 이렇게도 변하는 것이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그러나 박상도는 알아볼 수 있었다. 목소리가 같았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것도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선생님이 어땠다. 어느 친구가 어떻게 됐다. 그 골목이 지금 어떻게 됐다. 진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이름을 들었는데 얼굴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잠시 당황하기도 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박상도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야, 너 예전에 옆집에 살던 여자애 기억하냐? 한수연이던가. 진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기억해. 왜? 얼마 전에 봤어. 이 읍내에 있더라고. 진수는 상도를 보았다. 여기에? 읍내 도서관 강연 들으러 갔다가 거기서 시낭독회를 하더라고. 시인 초청해서. 내 마누라가 좋아해서 같이 갔는데 포스터에 이름이 있어서 혹시 그 사람인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알아보겠더라고. 눈이 그랬어. 진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도가 계속 말했다. 광주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이 읍내로 돌아왔다고 하더라. 고향이 광주는 아니지만 어릴 때 여기 잠깐 살았던 게 기억에 남아서 나이 들어서 와보고 싶었다고. 도서관 강연 마치고 잠깐 인사했더니 반가워하더라. 지금도 여기 있어? 그건 모르겠어. 강연하러 잠깐 왔는지 살고 있는 건지. 진수는 잔에 남은 물을 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멀리 돌아서 걸었다. 도서관 쪽으로 갔다가 도서관 앞 광장을 지나 다시 좁은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왔다. 별것 아닌 것처럼 걸었다. 아무것도 찾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도서관 게시판에서 지난 강연 포스터를 보았다. 한수연 시인 낭독회. 사진이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다. 시집 뒷표지에 그 얼굴. 포스터 아래에 날짜가 있었다. 지난주였다. 진수는 그 포스터를 오래 보았다. 저녁 어스름 속에 게시판 앞에 서서 혼자. 집에 와서 서랍을 열었다. 시집을 꺼냈다. 뒷표지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책을 다시 천천히 읽었다. 처음 시부터 마지막 시까지. 오래 걸렸다. 한밤중이 되었다. 마지막 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봄날 오후. 나는 혼자 어딘가에 서 있었고 누군가 지나갔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괜찮다. 말하지 못한 것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까. 진수는 그 시를 읽고 책을 덮었다. 오래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사흘이 지났다. 진수는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통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밖을 보고 텃밭을 손질하고 책을 읽고.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돌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그는 도서관에 갔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갔다. 책을 빌리러 간다는 핑계를 속으로 만들면서 도서관은 아침 일찍부터 열려 있었다. 노인들이 신문을 보러 오고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곳. 진수는 문학 코너에서 시집 몇 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없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나오면서 사서 선생에게 물었다. 지난주에 한수연 시인 낭독회가 있었죠. 네, 있었어요. 혹시 모두 오신 거예요? 네. 다음에도 강연이 있나요? 사서 선생이 스케줄표를 봤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신대요. 이번엔 일반 낭독회가 아니라 청소년 대상 수업이기는 한데 열려있는 행사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진수는 고맙다고 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은행나무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가을끈 무렵이었다. 잎이 많이 졌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잔입 몇 장이 흔들렸다. 진수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진수가 거기 서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혼자 나무를 보았다. 50년이 흘렀다. 그 50년 동안 이 나무는 봄마다 잎을 내고 가을마다 잎을 떨구었다. 진수가 여기 없을 때도 서울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선미를 보내고 혼자가 되는 동안에도 나무는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수연이 이 읍내로 돌아온 것도 어쩌면 이 나무 때문이 아닐까. 진수는 그런 생각을 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해하고 조금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진수는 그 한 달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다. 텃밭은 겨울 준비를 했다. 흙을 덮고 빈 화분을 정리하고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잘 보관해 두었다. 아들이 한 번 왔다 갔다. 딸과는 전화를 했다. 밤에는 책을 읽었다. 시집을 다시 읽었다. 강연이 있는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다.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다는 것은 자신도 알았다. 그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잠깐 멈추었다.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손의 반점들. 72살의 얼굴. 18살 소년이 마음속에서 이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가 혼자 조금 웃었다. 도서관에 일찍 도착했다. 강연 시작까지 30분이 남아 있었다. 작은 강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의자가 가득 차지 않을 만큼 있었다. 진수는 가장자리 쪽에 앉았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줄을 이뤘지만 어른들도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연 시작 5분 전 시인이 들어왔다. 진수는 그를 보았다 하니 그녀를 보았다. 한수연이었다. 흰 머리카락, 조금 굽은 어깨, 손에는 얇은 시집. 그러나 그 눈빛이 변하지 않아 있었다. 세상과 조금 동떨어진 듯, 그러나 세상 안에 깊이 있는 듯한 그 눈빛. 진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강연이 시작됐다. 수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를 쓰게 된 이야기. 말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붙들어줬는지. 나무숲 하나에서 시 한 편이 시작됐다는 이야기. 진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당연했다. 18살의 목소리가 이른이 넘어서까지 같을 리 없었다. 그러나 말의 속도가, 말 사이의 여백이, 무언가를 말할 때의 조용함이 그건 같았다. 시를 낭독했다. 은행나무 아래서였다. 진수는 그 시를 이미 알고 있었다. 수십 번 읽었다. 그러나 목소리로 듣는 것은 달랐다. 낭독하는 수연의 목소리로 그녀가 쓴 시를 듣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던 날 오후 나무잎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날아갔다. 진수는 듣는 동안 앞을 보았다. 눈이 조금 뜨거웠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그냥 뜨거웠다. 강연이 끝난 뒤 청소년들이 질문을 했다. 수연은 하나하나 대답했다. 끝나고 사진을 찍자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응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1부 제외.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도서관 직원이 마이크를 정리하고 의자를 옮겼다. 수연은 혼자 짐을 챙기고 있었다. 시집을 가방에 넣고 물병을 닫고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였으므로 천천히 걷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수는 자신이 그 천천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엔 그냥 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달라졌다. 수연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진수는 그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었다.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 진수는 멈췄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혹시 그게 전부였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 2명, 빈 강의실에 오후의 빛 속에서 사서 선생이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보았다. 말없이 서 있는 두 노인.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냥 지나갔다. 이진수 씨. 수연이 이름을 불렀다. 진수는 오래간만에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제도 불렸던 것처럼. 네. 편지를 보내셨군요. 진수는 잠깐 놀랐다. 알고 계셨어요?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전달해 줬어요. 그럼 왜? 수연이 말을 막았다.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썼다가 찍고 썼다가 찍고 결국 못 보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도 편지 쓸 때 그랬어요. 수연이 조금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진수는 그 웃음을 알아보았다. 이발소 앞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웃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다. 이 읍내에 사세요? 네. 2년 전에 왔어요. 시리님도 이 읍내에? 근처에요. 읍내에서 차로 15분쯤 되는 곳에 살아요. 조용한 동네가 있어서.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도서관 강의실 의자에 나란히가 아니라 조금 틀어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50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뛰어넘어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먼저 말했다. 시집 좋아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고마워요. 은행나무 아래서 그 시. 수연이 잠깐 진수를 보았다. 그 시 쓸 때 어디 생각하셨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여기요.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알았다. 두 사람은 강의실 바깥으로 나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오후였다.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벤치는 차가웠지만 햇빛이 비추고 있어서 앉을만 했다. 도서관 앞 나무에는 잎이 거의 없었다. 수연이 말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요? 30년 넘게요. 선생님은요? 광주, 대구, 서울. 여러 곳 살았어요. 나중에 광주에 오래 있었어요. 결혼은요? 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저도 먼저 보냈어요. 두 사람이 잠깐 말이 없었다. 수연이 앞을 보며 말했다. 그때 이사 가던 날. 네. 뭔가 말하려다가 못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었다. 저도요. 수연이 고개를 돌려 진수를 보았다. 뭐라고 하려 했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 것 같은데. 뭔데요?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만나자고.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앞을 보았다. 오래 앞을 보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늦었네요. 네. 그래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앞을 보았다. 도서관 앞 낙엽진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차가운 하늘. 그게 재회였다.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다. 눈물도, 포옹도, 큰 소리도. 그냥 두 노인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 12부 이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났다. 한 달에 한 번쯤.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혹은 읍내 공원 벤치에서. 오래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1시간, 많으면 2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충분했다. 진수는 텃밭 이야기를 했다. 올해 고추가 잘 됐다고. 수연은 새 시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떤 시예요? 계절에 관한 것들이요. 오래된 것들. 제목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느 봄날이었다. 도서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맑았다. 공원에 있는 나무들에 꽃이 피었다. 벚꽃이었다. 봄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수연이 말했다. 그때 약속 기억해요? 진수는 어떤 약속인지 한 번에 알았지만 잠깐 기다렸다. 어떤 약속이요? 봄에 같이 은행나무 잎 나오는 거 보자고. 진수는 그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눴던 말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봄이 오면 같이 잎 나오는 거 보자고. 그게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됐고.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느 가을 저물 무렵 나무 아래에서 수연이 공책을 다듬며
내년 봄이 기대돼요 라고 했고, 진수가 봄에 잎 나오면 같이 봐요 라고 했던 것 같은. 기억해요? 조금요. 수연이 말했다. 저는 내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라기보다는 뭔가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었다. 미안해요. 진수가 말했다. 뭐가요? 봄에 못 봤잖아요. 수연은 웃었다. 이제 봤잖아요. 그해 봄.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다. 아주 이른 봄이었다. 나무에는 아직 잎이 없었다. 검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진수는 나무 앞에 서서 위를 보았다. 수연도 옆에서 위를 보았다. 아직 연두색 잎은 하나도 없었다.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점들이 있었다. 새싹이 이제 막 준비하는 것들.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봄이 오고 있다는 징표들. 수연이 말했다. 곧 나오겠네요. 며칠이면 나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지 끝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봄 바람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봄의 바람이었다. 이틀 뒤 진수는 창문을 열었다. 은행나무에 연두색 잎이 나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연두빛.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다. 진수는 수연에게 전화를 했다. 잎이 났어요. 그렇군요. 와서 보실래요? 짧은 침묵이 있었다. 오후에 갈게요. 오후가 됐다. 수연이 왔다. 진수는 은행나무 앞에서 기다렸다. 수연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왔다. 겨울 코트를 아직 입고 있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아침 저녁은 차가웠으므로 두 사람은 나무 앞에 나란히 섰다. 연두색 잎들이 아직 작았다. 조금씩 며칠에 걸쳐 나오는 중이었다. 수연이 나무를 보며 말했다. 50년이 지났는데요. 네. 나무는 그대로네요. 그대로예요. 수연이 손을 들어 가지에 가볍게 닿았다. 낮은 가지였다. 손가락 끝으로 가지를 살짝 만졌다가 내렸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 대신 그냥 옆에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50년 만의 약속, 이행. 특별한 의식도 감격적인 말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나무 앞에 나란히 서서 봄의 잎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다. 저 이 읍내 살기로 했어요. 진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래요? 네. 조용하고 좋아요. 이 나이에 이리저리 다니는 것도 지치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다. 봄이 깊어졌다. 은행나무 잎이 풍성해졌다. 그 아래로 오후 햇빛이 떨어지면 골목 바닥에 잎 그림자가 생겼다. 진수는 가끔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수연은 읍내의 작은 방을 얻어 지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공원을 걷거나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거창한 것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이 넘은 나이였다. 화려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냥 나란히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수연이 진수의 집에 처음 들어왔다. 근처 서점에서 시집 발굴을 함께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차 한잔 하고 가겠냐고 물었다. 수연은 그러겠다고 했다. 집에 들어오면서 수연이 주방을 보았다. 찬장에 찻잔 2개가 나와 있었다. 언제나 2개 꺼내 두시는 거예요? 진수는 잠깐 멈추었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옛날부터.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수는 물을 올렸다. 차를 준비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은행나무를 보고 있었다. 오후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그 빛 속에서 나무의 연두색 잎들이 빛났다. 진수가 차를 가져다 테이블에 놓았다. 2개의 찻잔. 수연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렇게 시작됐다. 특별한 순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하루가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다. 진수가 텃밭에서 뭔가 수확하면 수연에게 나눠줬고 수연이 시를 쓰다가 막히면 진수에게 읽어줬다. 진수는 잘 모르는 얼굴로 들었지만 수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돼요. 진수는 그 말을 이해했다. 15부 여름. 여름이 왔다. 은행나무 잎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었다. 그 아래 골목은 서늘한 그늘이 생겼다. 진수는 아침 산책을 그 골목으로 다녔다. 가끔 수연도 같이 걸었다. 걸으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긴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이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대화가 된다. 어느 저녁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다. 그 색이 은행나무 잎과 섞여 골목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수연이 말했다. 어릴 때 은행나무 아래에서 시를 쓰던 게 기억나요. 그럼요. 그때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저도요. 우리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고.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앞을 보았다.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말했다. 좋은 일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보랏빛으로 변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6부 가을. 가을이 왔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지 끝 몇 잎이 노랗게 물들고 다음에는 중간이, 그 다음에는 나무 전체가 노랗게 변했다. 진수는 그 변화를 창문으로 날마다 보았다. 이 가을의 은행나무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같은 나무, 같은 색깔인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다. 진수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다. 수연 때문인 것 같았다. 혼자 보는 것과 함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의 차이. 같은 나무를 이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 어느 가을 아침 수연이 연락을 해왔다. 오늘 나무 아래서 시 써도 될까요? 진수는 창문을 열고 나무를 보았다. 지금 노랗게 다 물들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왔다.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공책을 들고
18살 소녀가 공책을 들고 은행나무 아래 서 있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겹쳐 보였다. 물론 지금은 다른 얼굴, 다른 몸이었다. 그러나 공책을 가슴에 안고 나무를 올려다보는 그 자세는 같았다. 진수는 창문에서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재킷을 걸치고 나갔다.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럼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노란 잎들이 떨어졌다. 빙글빙글 돌며 내려앉는 잎들. 진수는 그것을 보았다. 수연은 공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진수는 수연이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가끔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끔 하늘을 보고, 50년 전 그 자리에서 책을 읽던 소녀가 지금 옆에서 시를 쓰고 있었다. 그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기도 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몰랐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은 아주 천천히 이어지는 것. 어떤 기억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약속은 50년이 걸려서야 지켜지는 것.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 수연의 새 시집이 나왔다. 제목은 약속의 계절이었다. 표지는 은행나무 사진이었다. 진수는 그 시집을 서점에서 사지 않았다. 수연이 직접 가져다 주었다. 책 첫 장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이진수 씨에게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수연. 진수는 그 글씨를 보고 책을 덮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2잔 만들었다. 테이블로 가져와 앉았다. 수연이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첫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창문을 열면 은행나무의 연두색 잎이 보였다. 진수는 아침마다 그것을 보았다. 차를 2잔 만들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수연을 위해. 수연이 오는 날도 있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2잔을 준비했다. 텃밭에 다시 씨앗을 심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올려두고 흙을 덮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 위에 물을 주었다. 내일도 물을 줄 것이었다. 모레도. 그러다 보면 싹이 나왔다. 그게 삶이라는 것의 방식이었다. 수연이 그 봄에 쓴 시가 있었다. 진수에게 읽어준 시였다. 짧은 시였다. 진수는 들으면서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는데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들리면 돼요. 들렸어요. 어떻게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따뜻하게요. 수연이 공책을 내려놓았다. 그거면 충분해요. 봄 오후. 은행나무 아래 2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노란 꽃잎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렸다. 아직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봄의 잔재들, 이름 모를 것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았다. 말없이. 오래. 나무 그늘이 두 사람 위에 있었다. 가지들이 조용히 흔들렸다. 파란 하늘이 그 사이로 보였다. 이른이 넘은 두 사람. 50년의 거리를 걸어온 두 사람.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다. 삶과 이별과 기다림과 체념과 다시 희망. 그 모든 것이 여기 왔다. 이 나무 아래, 이 봄 햇살 속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진수는 나중에 혼자 앉아서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18살의 봄날 무심코 나눈 한마디. 봄에 잎 나오면 같이 봐요. 그게 약속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냥 지나친 말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그것을 기억했다. 50년 동안 약속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거창하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 지키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오래 걸려도 결국 이어지는 것.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수연이 기다린 것인지, 진수가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기다린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기다린다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이 마음 안에서 흔들렸다. 그게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기다림은 반드시 무언가를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기다림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였다. 일하고 사랑하고 아프고 슬프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기다리던 것이 와 있었다. 아주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만남에 대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마을에 있다는 것. 눈이 마주친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에 가까운 우연들이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이어진다는 것은 우연보다 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운명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연두색, 가장 이른 봄의 색. 그 아래로 두 사람이 걸어갔다. 빠르지 않았다. 느리게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나무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다시 지나갔다. 잎들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아침이 되면 진수는 창문을 열었다. 은행나무가 보였다. 물을 끓였다. 찻잔 2개를 꺼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평생을 기다린 약속의 가장 조용한 완성이었다.